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바로 금융사기의 진화인데요. 찰스 폰지 시절부터 시작해서요. 오늘날 이 암호화폐 그리고 인공지능 AI까지 이 사기 수법들이 어떻게 변해왔고 또 왜 끊이지 않는 걸까요? 오늘은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유진 소울테스 교수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이 복잡한 현상의 본질,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뭘 조심해야 할지 그 핵심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의 핵심은요. 사실 사기 수법 그 자체 복잡성 이런 것보다는요. 변하지 않는 사람들의 심리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리고 이 기술이나 규제 환경이 막 빠르게 변하잖아요. 그 상호작용이 있다고 봅니다. 솔테스 교수의 분석이 바로 이 지점을 아주 깊게 다루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고전이죠. 폰지 사기부터 얘기를 시작해보죠. 찰스 폰지도 그렇고 비교적 최근에는 버니 메이도프 사건도 있었잖아요. 솔테스 교수는 이런 사기의 본질이 무슨 복잡한 사업 구조가 아니라고 봐요. 사실상 실체가 없는 경우가 허다하니까요. 그보다는 사람들을 이렇게 확 끌어당기고 또 한 번 들어오면 빠져나가지 못하게 올가매는 거, 이 심리적 설계에 있다고 분석하더라고요. 이 심리적 설계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네, 그게 근본적으로는 사람들이 다 단기간에 큰 돈 벌고 싶어하는 그 욕망, 그걸 자극하는 거죠. 우리 모두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이거 알잖아요. 알면서도 막상 주변에서 누가 큰 수익을 올렸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 네네. 그렇죠. 흔들리죠.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닐까, 이런 초조함, 포모라고 하죠. 그걸 느끼기 쉬운 거예요. 솔테스 교수가 언급한 러시아의 MMM 사례가 좀 흥미로운데요. 거기는 자기들 방식이 지속 불가능하다. 그래서 언젠가는 리셋될 수 있다. 거의 자선단체 같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했거든요. 근데도 사람들이 막 투자를 한 거예요. 와, 정말요? 대놓고 말했는데도? 네. 특히 이제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좀 깊거나 아니면 내가 믿는 사람, 친한 지인이 여기서 수익 냈제? 이렇게 추천하면 더 쉽게 빠져드는 경향이 보입니다. 결국 논리보다는 감정, 관계 이런 데 호소하는 거죠. 아, 정말 심리가 핵심이라는 게 확 와닿네요.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암호화폐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것도 참 요즘 뜨거운 감자죠. 솔테스 교수는 그 초기에 ICO, 그러니까 초기 코인 공개나 NFT처럼 규제가 좀 덜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지금 시장까지 오면서 많은 암호화폐 관련 활동들이 본질적으로는 그 펌프 앤 덤프 수법이랑 비슷하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코인 가격을 막 인위적으로 부풀렸다가 처음에 홍보했던 사람들이 싹 팔아치우고 이익 챙기고 나가는 방식이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진짜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가 있어요. 뭐냐면 일부 투자자들은요. 이런 펌프 앤 덤프의 위험성을 알아요. 알면서도 오히려 매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네, 위험한 걸 알면서 매력을 느낀다고요? 네. 뭐랄까, 복권 사는 심리랑 비슷한 거죠. 가격이 폭락하기 전에 나는 빠져나올 수 있다. 이렇게 스스로를 과신하면서 투기성 베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규제 당국에서 이거 위험합니다. 조심하세요. 이렇게 경고하는 게 오히려 이런 성향의 투자자들을 더 끌어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와, 정말 역설적이네요. 그럼 규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겠는데요. 그렇죠.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지점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솔테스 교수의 진단은 사실 좀 더 우려스러운데요. 그가 보기에는 금융사기에 대한 연방정부의 우선순위가 예전 같지 않고 좀 다른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암호화폐나 AI 같은 신기술은 막 나오는데 규제는 아직 못 따라가고 있고, 이러면서 그가 표현하기로는 사기꾼의 천국, 그러니까 Grifter's Paradise 같은 환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우려합니다. 특히 화이트 컬러 범죄는 드러나기까지 평균 한 6년 정도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별 문제 없어 보여도 물밑에서는 문제가 골마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게 단순히 그냥 개별 사기 사건 몇 개 터지는 문제가 아니고요. 미국 자본시장 전체의 신뢰도, 매력도 하고 직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과거에 미국 시장의 강점으로 내세웠던 게 강력한 규제, 집단 소송 이런 걸 통해서 투자자를 보호해준다는 믿음이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규제가 느슨해진다거나 처벌이 약해진다는 인식이 퍼지면 장기적으로는 자본이 들어오는데 당연히 안 좋겠죠. 그렇겠네요. 신뢰가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기업 리더들이 직원들한테 계속해서 진실성, 그러니까 인테그리티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거예요. 외부 환경이 변한다고 해서 우리 내부 기준까지 막 흔들려서는 안 된다.
우리 회사의 미션과 가치는 이거다. 이거 계속 명확히 해줘야 한다는 거죠. 또 요즘 보면 가치 투자보다는 단기 차익 노리는 모멘텀 투자 경향이 강해지는 것도 이런 환경이랑 좀 관련이 있어 보이고요. 구체적인 위험 시나리오들이 있는데 이게 들어보면 좀 충격적이에요. 예를 들면 가격 담합을 AI 봇들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AI가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경쟁사 임원이나 인프라에 물리적인 해를 가하는 그런 스마트 컨트랙 아시죠? 특정 조건이 맞으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코드. 이걸 생성하는 AI 봇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실크로드 2.0처럼요. 와, 이건 정말 심각한데요? 그리고 어쩌면 가장 무서운 건 이건데요. 개인의 심리적 약점이나 현재 처한 상황 같은 걸 AI가 정확하게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거부하기 힘든 너무나 솔깃한 맞춤형 사기 제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음성이나 영상까지 포함해서요. 솔테스 교수는 이게 현실화되면 메이도프 사건 피해 규모는 비교도 안 될 거라고 경고합니다.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솔테스 교수가 이걸 그냥 먼 미래 공상과학 소설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곧 직면하게 될 현실적인 문제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의 진단은 우리 사회가 아직 이런 종류의 위협에 제대로 대처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고요. 결국 기술이 사기의 규모, 속도, 그리고 정교함까지 기하급수적으로 증폭시키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와... 들어보니까 정말 심각하네요. 정리를 좀 해보면, 그러니까 폰지 사기의 근본 원리인 인간 심리 공략은 여전히 유효하고 암호화폐는 사기꾼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줬고 변화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 AI는 이전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규모와 형태의 사기 위험에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볼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에요, AI가 여러분 개인의 심리적 특성, 현재 상황, 약점까지 다 파악해서요, 정말 거부하기 어려운 나만을 위한 맞춤형 사기 제안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때 여러분은 자신의 의사결정 방식이나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심리적 편향 같은 것들을 어떻게 알아차리고 또 조정해야 할까요? 특히 그 사기가 우리가 과거에 알던 그런 방식과는 전혀 다른 아주 새로운 모습일 수 있다면 과연 어떻게 그걸 식별하고 저항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